중3 예비고1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고등학교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를 많이 궁금해 하셔서요. 고등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그림을 준비해 왔어요. 우리 그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선행이 전혀 되지 않는 중3 학생들, 고등학교 가서 겪게 될 첫 번째는 어려움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등선행 공부법이에요. 자, 고등선행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두 가지 일입니다. 첫 번째는요, 수행평가, 동아리, 그리고 세부특이사항 등 생활기록부에 작성하게 될 내용하고요, 내신을 둘 다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우리가 세야 될 세 가지라고 치면은요, 일단 첫 번째는 내신, 두 번째는 모의고사, 세 번째는 생기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어떤 전형을 내가 원해서 가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갖고 고등학교를 입학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걸 잡고 어떤 걸 조금 더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갈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요 세 개를 다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세 개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게 뭐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는 아닌데요. 선행을 좀 많이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진행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다른 학생들보다 굉장히 여유로워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수행평가나 동아리 활동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또 세부특이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 과목 선생님과의 이제 관계라던가, 아니면 교과목 시간에 학생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행이 되어 있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내신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새로 배워서 그거를 시험 봐야 되잖아. 우리 이거는 중학교 때 끝냈어야 돼요. 아니, 중학교 때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사실은 안 됩니다. 근데 중학교 때 했던 거하고 똑같이 내가 지금 공부해서 시험을 본다? 물론 처음에 한두 번은 나올 수도 있어요, 점수가. 앞으로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가 그 내용인데요. 학년을 올라갈수록 내신 시험 대비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자, 학년은 계속 올라가요. 그림 보면서 얘기할게요. 학년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배울 내용은 점점 많아지고요, 난이도도 점점 높아져요. 내가 중학교 때는 그냥 시험 기간 2주에서 3주 정도만 열심히 바짝 했다면은 뭐 100점 아니면은 A 등급 정도 나왔으면은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거에 안심을 하고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는 A 등급을 맞아가지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학생별로 4%, 11%, 23%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요, 이 등급으로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그때 배워서 바로 시험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4개월 동안 뭐예요? 4개월 동안 1학년 1학기만 준비하잖아요. 길게 봐도 1학년 2학기까지밖에 준비를 못하고요. 근데 1학년 1학기 준비를 했어도 우리 개념, 기본, 유형 정도까지 공부를 했을 거고, 1학년 2학기는 겨우 뭐예요? 개념 기본 정도밖에 못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문제집 라이트 같은 거, 이런 것밖에 못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1학년 1학기를 잘 봤다 손 치더라도 1학년 2학기 넘어갈 때 여름방학 한 달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유형 문제를 다 풀 수 있을까요? 1학년 1학기만큼 1학년 2학기에 잘 준비된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또 돌려서 얘기하면 2학년 때는요, 탐구 과목이 1학년 때는 공통과학, 공통사회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되지만 2학년 때 되면은 탐구만 3개에서 4가지 과목이 됩니다. 중점학교 같은 경우는요, 과목이 3개가 아니라 한 학기에 4개가 돼요. 그럼 2개에서 3개 내지 4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수학도요, 1학년 때 수학 3,
1학기 때, 2학기 때 수학 하 이렇게 하나씩만 나갔던 게 2학년 때 혹은 3학년 때는 수학 1, 2의 확통, 미적, 기하 이런 식으로 선택 과목, 수학도 2과목이 들어가요. 이렇게만 되는지 아세요? 1학년 때하고 2학년 때 영어나 국어, 부교재를 사용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부교재 개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부교재의 난이도가 2학년 때 2.5학년 혹은 3학년 교재를 쓰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즉 내신 시험 난이도도 어려워지고요. 또 내신 시험에 나오는 지문의 개수, 양도 굉장히 많아져요. 기본적인 실력이라던가 선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를 맞춰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건 1학년 때고요. 그리고 2학년 때 와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어머니하고 걱정돼가지고 그때 겨우 옵니다. 근데 그때 와가지고 학원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요? 그 다음 시험 대비 잘하고 열심히 해주고 그것밖에 못 해줘요.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항상 기준을 말씀드리죠. 적어도 2학년, 영어는 2학년 3월, 6월 모의고사 2등급, 3등급은 나오셔야 되고요. 수학은요, 2학년 1학기 개념 기본까지는 3월, 2월까지, 내년 2월까지 다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또 탐구 같은 경우는 공통과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물원, 화원, 기본에서 유형 정도까지도 보고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안 하고 가면은 내신 점수를 받을 수 없나요? 내신 점수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1학년 1학기까지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이 물리적인 시간 부족한 거 누가 채워줄 거예요? 어떻게 채워줄 거예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미리 지금 해놨던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남은 4개월 동안 11월 모의고사 끝나고 4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공부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주요 과목 위주의 커리큘럼을 짜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암기하고 비암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두 부분을 다 가져갈 수 있고 이 두 부분을 같이 케어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져가셔야 돼요. 꼭 주요 과목 커리큘럼을 가져가셨을 때는 혼자 처음에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강이라든지 요즘에 이런 EBS라든지 잘 돼 있어가지고 본인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을 잡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문제의 유형을 파악할 때는 옆에서 선생님이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주요 과목 위주로 커리큘럼을 짜고요. 도와주시는 선생님, 학원, 과외 같은 것들을 꼭 염두에 두세요. 두 번째는요. 지망 학교별 기출 분석 유형 공부입니다. 내가 A라는 고등학교에 갔어요. 그 A라는 고등학교에 기출 분석이 되어 있는 학원이라든지 과외 선생님을 구하시거나 아니면 학생이 그걸 다 다운받아가지고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는지에 대해서 보시고 그 유형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그걸 하기는 어렵고요. 학부모님들도 실제로 시험지, 기출시험지를 구하신다라고 해도 기출시험지를 보고서 그 부분을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분석해 줄 수 있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내용을 보시고 난 다음에 시험 대비를 유형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는 서술형이 나오는데 영어 서술형이 나오는데 아예 한글 지문을 안 주고 한다. 그러면은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고요. 단어를 다 주고 한다. 그러면 단어를 조합할 수 있는 연습만 하고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학교별 기출 분석을 통한 유형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존 학습에 추가 수업까지 진행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 달에 선생님 저희 아이는 한 번도 시험 대비 이외에
고등학교 선행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학생이 들어오면은요, 기존 학습에 무조건 추가 시간을 넣는 추가 학습을 넣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일주일에 뭐 3번, 1시간 반 이렇게 수학상을 나간다고 하면은 기초 개념을 여기서 공부를 하고요. 일주일에 2번, 1시간 반씩 수업을 더 넣어서요. 이때는 유형 문제를 풀게 해요. 그래서 한 수학 3 정도면 한 2개월 정도면 끝낼 수 있거든요. 매일매일 이렇게 빠르게 나가면은요. 그래서 여기서 수업하고 난 다음에 유형 문제를 여기서 봐주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존의 학습에 추가 수업을 넣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수학 상 같은 경우는 뭐 기초 개념은 뗐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기존 수업의 유형을 공부하고요. 추가 수업에서는 수학 하 선행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추가 수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각 과목마다 이 추가 수업을 넣어주면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학에 추가 수업을 넣어주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국어에 추가 수업을 꼭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요, 뭐 이 4개월 만에 뭔가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그 정해놓은 게 없어요. 언어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문법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추가 수업을 따로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생님들, 저희 학원에서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이 커리큘럼대로 학부모님들이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학생들하고 기존에 있는 학원이라든지 과외에서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해주시면은요, 추가로 과외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 한 분 더 고용을 해가지고 추가 수업을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그 추가 수업 집어넣을 때도 이제 전문 과외 선생님을 넣을 거냐, 아니면 뭐 대학생 과외 선생님을 넣을 거냐. 전문 과외 선생님을 넣는다는 거는 진도를 정확하게 아이가 개념을 공부할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되겠고요. 뭐 대학생 과외 선생님이 들어간다면 대학생 과외 선생님 보통 이렇게 커리큘럼이 없기 때문에 질문 받아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옆에서 공부하는 모습이라든지 문제 푸는 모습, 또 질문을 했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 해줄 수 있는 과외 선생님을 추가적으로 고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학습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학부모님들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요 부분이 진행이 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크고요. 4개월 동안 요거를 준비를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각 과목별로 저는 꼭 추가 수업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제일 빠르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움직이세요. 하루라도 빨리 학원 등록하시고요. 하루라도 빨리 추가 수업 과외 선생님 구하시고요. 하루라도 빨리 해당 학교, 자기가 지망하는 그 학교의 시험지 받아오셔가지고요. 그 시험지 분석해서 아이를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은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문제집하고 문제 유형을 분석해가지고 공부하시고요. 아니면 또 저 같은 전문가들한테 얼른 연락하셔가지고요. 상담 받으셔가지고 공부하는 법이라든지 또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 선정 받으셔가지고 그대로 공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이 실제로 학교에 가가지고 해야 될 것들이 내신도 있고 수행평가, 그러니까 내신도 있고 생기부도 있고 모의고사, 이렇게 3가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요. 지금은 그냥 불안만 하시는데, 이 불안한 마음을 실제로 행동하고 움직이셔가지고 실천 계획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에듀픽 학원의 명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